안녕하세요. 정의장 조건문과 반복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진행된 부분 하나, 시간 관계상 했던 내용, 실습과 이론이 좀 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요. 여러분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게 되면 동영상 보시고 일시정지 누르고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꼭 실습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조건문 1, 그쵸? A 변수에 10, B의 변수에 44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f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두 문장을 수행을 할 거고요. 아니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조건이 그쵸?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크다. 이죠. 이제 참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떡하죠?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있죠? A와 B가 같거나 B가 큰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문을 if, else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A 변수에 10, B의 변수에 44가 들어가 있고요. 그쵸? 조건문 if A와 B를 비교했을 때 요것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일단 지금 보시면 이 문장에서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이트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파이썬 튜터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코드가 한 줄 한 줄씩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A 변수 A의 변수에 10을 대입했고요. B 변수에 44를 대입했고요. 만약에 A와 B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참 이 문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일로 넘어가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B보다 A가 큰 숫자입니다. B는 몇이고 A는 몇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드 보시게 되면은 앞에 코드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게 되고요. 인풋으로 우리가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이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문자열을 일시적 형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숫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형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쵸? 변경이 돼서 숫자를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역시 if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큰 숫자입니다. 그쵸? 아니면 숫자 같거나도 넣을까요? 같거나 큰 숫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우리가 실제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숫자 10, 두 번째 숫자 어떻게 해볼까요? 위에 있는 조건을 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5 하게 되면 A는 10, B는 5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if A와 B를 비교해서 참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는 5, if A는 10이랑 비교하게 되겠죠. 요거 지금 제가 강의 자료 해드린 거 보시면요. 요 그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조건식 콜론 참이면 이 문장 그쵸? 그래서 우리 문법을 봤을 때 if 조건식 명령문 그쵸? 만약에 항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우리가 아니면을 염두에 되는데 if 조건식 참이면 이 문장, 거짓이면 요 문장. 문법적으로 봤을 때 if 조건식 콜론 명령문 1, else 아니면 명령문 2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3, 조건문 4 보시면 A에 15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15를 대입했고요. 어떻게 해요? 프린트 A는 1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게 되겠죠.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10보다 같거나 크군요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언니라고 말해보아요 라는 예제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여기 그 문자열에 들어가 있는 그죠? 요거는 어떻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안내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문이고요. 그쵸? My age, your age 해서 값을 입력을 받고 my age와 your age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크다라는 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어떡하죠? 우리 언니 동생 할까라고 내가 제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 나이가 맞지 아니면 같거나 아니면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 20, 상대방 나이 25면은 상대방이 다 나이가 많으니까 요 밑에 요 두 번째 아니면 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언니 우리 무슨 그러니까 언니 혹은 우리 몇 살 차이네요라는 값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쵸?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나이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길래 언니 동생을 할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우리 둘 사이의 나이 차이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를 넣고 그다음에 프린트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갭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변수명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정해 준 거예요. 그쵸? My age 마이너스 your age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나이 차이가 입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앞에 값이 더 많으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if 0보다 크게 되면은 양수인 경우에 우리 몇 살 차이네 언니 동생 할까라고 내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아니면 저보다 몇 살 언니시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your age 상대방의 나이가 크게 되면은 항상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갭이라는 변수 앞에다가 절대값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내 나이 20살, 상대방 나이 25 입력하게 되면은 자, 요 문장이 실행되겠죠. 요 else 아니면 문장이 실행이 되니까 보시면 이 몇 살 언니시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살입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싫어서 갭 앞에다가 갭 변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요 경우를 봤더니 0보다 크면 내가 언니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동갑인 경우도 있어요. 동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조건을 더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기억나시나요 또? 짜잔. 요런 문장이 있었죠. 그쵸? if 만약에 조건식 있고요. 조건식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elif 조건식이 되겠고요. 조건식 그쵸? 조건식. 어, 그래서 elif 조건식이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내가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거나 내가 언니이구나 세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면 조건식에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동갑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값을 my age, your age 값을 받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값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죠? if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언니인 경우에 그리고 if elif 그쵸? else if라는 뜻이죠. else if 아니면 만약에 갭은 0 우리 친구네라고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여보다 마이너스 갭 살입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 상대방 나이도 20살 그럼 동갑이 되겠죠? 동갑 우리 친구네라고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언니고 동생이고 친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 참만 있는 경우, 그쵸? 아니요도 있는 경우, 또 조건식이 하나 더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강의를 눈으로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얘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주고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코드를 짜봐라라고 하면 약간의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제가 하나 있어요. 만나의 계산하기라는 예제가 있었고요. 그쵸? 만나의 계산하기 예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있죠. 아, 요거는 아니고 넘어가야 되네요. 자, 생일이 지난 경우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우리 구분을 하게 되죠. 출생연도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현재 연도와 출생 연도만 계산을 하면 되고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하면 거기서 나이를 한 살을 더 빼야 되죠. 근데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면 1을 입력하면 생일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거고요. 0을 입력하면 생일이 안 지났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if 비데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을 입력하면 생일이 지났다, 0을 입력하면 생일이 안 지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짜잔, 다시 볼게요. 그래서 input year, 그쵸? 해서 출생 연도를 입력을 받고 비데이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비데이라고 변수를 이미 만들었고 생일이 지났으면 1, 생일이 지났으면 않으면 0, 그쵸? 근데 제가 얘를 인트로 받았네요.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형이에요, 그쵸? 그리고 this year를 2022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도가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if 비데이가 어떻습니까? 1이면 생일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일이 지났으면 this year input year가 되겠고요. 그쵸?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하면 this year input year 마이너스 1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볼까요? 1995년이면 생일이 지났으면 1, 생일이 지났지 않으면 0,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0 되면 26살이라는 나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넣어서 만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elif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많이 넣는 문장인데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인,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구간을 설정을 할 거예요. 구간을 여기서부터 75 이상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만들었냐면 봐요. 이렇게 적었죠. 무슨 얘기냐면 75 for 100 돼 있죠. 내 컴퓨터는 이렇게 쓰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파이썬은 이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눕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 예전에 배웠던 논리 연산자인 AND로 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구간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75 S로 그냥 쓸게요. AND for 100 요렇게 정해 주면 됩니다. 그치만 우리 또 저를 코드를 할 때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요렇게 이제 적으면 조건이 되죠.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사실 변수가 앞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에라고 하긴 앞에는 아니고 왼쪽이죠. 왼쪽 스코어. 그러면 S가 75보다 같거나 크고 AND 그리고 S가 100보다 작거나 작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드를 보시면요.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100점에서 75점 범위는 A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봤더니 이 코드는 지금 값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00보다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범위에 벗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정해 놨죠.
정의해 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AND 조건을 써 가면서 범위를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교과서 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75보다 크면 A, 50보다 크면 B, 25보다 크면 C, 뭐 D 아니면 F를 입력을 하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범위를 바꿔서 코드를 짜라,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어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게 실기로 했을 땐 타이핑을 하겠지만 필기로 봤을 때는 종이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시오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손코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종이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손코딩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만 손으로 익히거나 키보드로 익히지 않으시면은 못 작성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꼭꼭꼭꼭 손으로도 작성해 보시고 코드로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예제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3의 배수를 입력을 하는 코드인데요. 그쵸? 뭘까요? 3의 배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3의 배수라는 거는 369,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3과 3의 나머지 연산자. 아, 죄송합니다. 마보네요, 마보. 그쵸? 아이고야. 어떤 숫자가 있을 때, n 숫자가 있을 때, 그거를 나머지 연산자로 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3의 배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의 숫자를 인풋으로 받고 그다음에 if 요 조건에 참이면 3의 배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지금 나머지 연산자 제가 지난 시간 설명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약수, 배수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연습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같이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네, 드라이브에 저희가 이제 사고와 코드, 컴퓨팅 사고라는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쵸? 폴더를 만들었고요. 보기에서 나왔죠. 그쵸? 연습 문제 1, 3의 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값을 먼저 입력을 받을 거고요. 숫자를 연산을 해야 되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t로 바꾸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if num이 나머지 3으로 떨어졌을 때 0으로 떨어졌을 때 콜론 print 3의 배수 아니면 콜론 3의 배수가 아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의 배수, 7의 배수, 9의 배수 여기 있는 값만 바꾸면 되겠죠. 해볼까요? 갑니다. 가 빠졌죠. 지금 보시면 디버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int fu 그쵸? 약간 이상해요. 나 define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input 그쵸?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3의 배수가 아님. 네, 꼼꼼히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틀렸다고 해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수정해주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작성과 수정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연습 문제 2. 자, A의 값을 넣고요. input. 그 다음에 연산자.
연산자는 인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문자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연산자를 영. 그 다음에 b는 또 숫자 인트 두 번째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콤마에 들어간 죄송해요. 작은 따옴표에 들어가는 것은 뭐 어떠한 뭐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연산자가 만약에 얘는 문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더하기면 물론 프린트 출력 A 더하기 B의 결과는 자, 는은 하나는 대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야 되죠. 결과는 해서 A 더하기 B. 자, 아니면 만약에 엘리프 CH가 빼기면 콜론 출력 A 빼기 B의 결과는 콜론 A 마이너스 B L 아니면 만약에 곱하기 출력 A 곱하기 B 결과는 엄마 A 곱하기 B. 자, 그럼 else로 써도 돼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부호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else 안 쓰고 elif를 쓸게요. elif 조건은 나누기 연산자일 때 물론 출력 A 나누기 B의 결과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우리가 A와 B는 정수로 입력을 받았죠. 인트로 정수로 입력을 받았는데 나누기 결과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플롯으로 임시로 형을 변환해서 A 나누기 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안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숫자 5, 연산자 나누기 두 번째 숫자 2 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자동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2.5가 나와요. 2.5가 이렇게 자동형 변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료형이 어떤 거지 여기 인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로 출력을 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플롯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없어도 값은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인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위에 실수를 날려버리죠. 소수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틀린 값이 된다. 형 변화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3명의 성적을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다음, 첫 번째 학생한테 값을 받고요. 두 번째 학생의 값을 받고요. 세 번째 학생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학생들의 성적의 합을 구하고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if 만약에 학생의 숫자가 60보다 같거나 크면 인트 합격.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인트 불합격.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 숫자 30, 80, 90, 10 해볼까요?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코드들이 있을 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도를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입력, 입력, 입력. 평균 구하고 그 평균 값이 참이면 합격, 거짓이면 else, 불합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언니라고 불러줘 예제랑 뭐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트로 받고요. 자, 만약에 넘이 0보다 크면은 콜론 인트 양수 아니면 만약에 얘가 0이면 인트 0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 프린트 음수 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얘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9 그러면 요게 실행되겠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음수가 입력이 되겠고요. 그쵸? 자,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다섯 번째 예제는 우리가 그 월의 마지막을 판단을 하는 월의 마지막입니다를 판단을 할 건데 자, 보시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죠. 2월 달 28일까지 있는 건 한 번밖에 없고요. 또 우리 이렇게 1, 2, 3, 4 아시죠? 그쵸? 그래서 30일까지 있는 달은 4월, 6월, 9월, 11월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조건에 3이게 되면은 월의 마지막은 30일입니다. 아니면 30일입니다. 보통 가장 좀 숫자가 작은 것을 먼저 이렇게 먼저 쓰고 아니면 모든 게 아니까 다 쓰기가 조건이 되게 많은 것보다는 조금인 거를 먼저 쓰는 것이 약간 꿀팁이라면 팁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예제 같이 볼게요. 다섯 번째 연습 문제. 문제 5. 자, once 정수로 받고요. input 월을 입력하시오. 만약에 once가 이면 print once 월의 마지막 날은 18일. 자,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if랑 if, else는 같은 문법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일자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실행을 하다가 같이 해볼까요? 예, 줄이 맞지 않으면 문법 에러가 난다라고 그쵸? 인텐트 블럭이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 아 에리프의 조건에 해당되면은 들여쓰기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치시면 또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을걸요? 아 0인 경우가 아니고 0인 경우 한번 해볼까? 0. 예, 지금 들여쓰기가 원래는 이게 두 개고 여기는 지금 하나면 원래는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이 지금 그 콜앱에서는 이걸 자동적으로 잡아주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줄을 맞춰줘야 됩니다. 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elif, elif, once 다 또는 6 또는 9 또는 10일인 경우에 그쵸?
프린트 once 월의 마지막 날은 30일 else 아니면 나머지겠죠. 나머지는 프린트 once 월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라고 나오죠. 얘가 실행되니까. 뭐 단순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초기에 배우시는 거니까 결과값이 잘 나오는데 집중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우리가 문제를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서 if 뭐부터 비교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건을 잘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을 잘 정해 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까지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if, elif, else가 세트인데 이 세트가 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예제 볼게요. 여섯 번째 예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 놀이동산 입장권을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를 한번 볼 건데 어린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놀이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age, input, put, 나이를 입력하시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if age가 8보다 작거나 age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항상 부호가 는이 두 번째 와야 돼요. 면 콜론 프린트 장료는 0원 무료란 얘기겠죠. 아니면 또 입장료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s 변환 변수를 해서 만들게요. 프린트 입장료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입장료가 얼마입니다. 나오는데 자 볼게요. 그냥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얘를 보호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호의 위치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법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를 위치가 중요하고요. 뭐 띄어쓰기나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프로그램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저는 처음에 코딩을 배울 때는 틀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틀려보면서 부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연습 문제. 자, 포인트를 받아서 1000점 이상이면 최우수 고객, 500점 이상이면 우수 고객,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반 고객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딱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if, elif, else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순서들을 배열하는 것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프린트 1000점 이상이면 프린트 최우수 고객 elif 포인트 500인 경우에 우수 고객 else 아니면 프린트 일반 고객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론도 틀렸고 물론 줄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입력을 하면은 일반 고객이 나오겠죠.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영상 드린다고 말했었던 부분들 난수 생성을 보도록 할 건데 난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임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랜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로또 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매번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임의 숫자가 나오죠. 또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하게 매번 다른 값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전에 혹시 우리 기억나십니까?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제가 파이썬은 패키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고 그 코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이야기했죠. 패키지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그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어떤 임의의 숫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import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import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어떠한 패키지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랜덤 패키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import 패키지라고 하면 랜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난수 생성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import 랜덤 그쵸? 보시면 되겠고 난수 이미 한번 그냥 난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 볼게요. 랜덤이라는 패키지에서요. 점 범위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랜드 레인지 범위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1 이상 100 미만의 값이라는 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1 이상 10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죠? 1 부터 99 까지가 되겠죠. 1 부터 99 까지 숫자 중에 임의로 값을 하나 가지고 올 거고 그다음에 값을 한번 확인을 해그 임의로 만들어진 숫자를 난수라는 변수에 넣었으니까 난수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난수 1부터 100 사이의 값 중에서 프린트 난수 82가 나왔죠. 또 볼까요? 다음엔 25. 이렇게 임의의 숫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를 여러 개 숫자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10번 반복해라. 몇 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임의의 숫자가 10개가 만들어졌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import 랜덤과 랜덤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범위를 지정 1부터 1보 이상 100 미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까지 하고 싶다. 100의 숫자도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101, 100 더하기 1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뭐 101이나 100 더하기 1이나 뭐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난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난수라는 개념은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게임 만들기, 뭐 로또 만들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또 뭐 임의의 자리 배정 뭐 이런 것들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의 상황에 따라서 이 코드가 임의로 서버에 갔다가 이 콜앱 서버에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지금 인터넷이 사정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좀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가 싫으신 분들은 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그 주피터 노트북을 실제로 설치하셔서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이미 예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영상 보시면 돼요. 설치 요 영상 보셔서 설치를 하시면 온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르게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요거 그냥 콜앱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걸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답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동전 뒤집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제 동전을 뒤집어서 뭐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그 경우의 숫자가 두 개죠.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동전을 맞추는 게임을 보도록 할게요. 랜덤의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인풋 랜덤을 볼 거고요. 자, 컴퓨터가 선택하는 것을 com choic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랜덤 모듈을 사용할 거고 랜드 레인지. 우리가 범위를 1 이상 3 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두 개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1 그러면 0과 1이 나오겠죠. 2 미만이 되니까요. 0과 1이 나올 거고요. 나는 내가 선택하는 값은 이렇게 유저 초이스를 통해서 값을 인풋 받아볼 거예요. 동전을 선택하시오. 앞면은 0, 뒷면은 1.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컴퓨터가 임의로 지금 랜덤의 숫자를 초이스했죠. 컴 초이스와 유저 초이스가 같으면 프린트 맞았습니다. 가 입력이 될 거고요. 아니면 프린트 틀렸습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0을 선택을 했고요. 연수면 고 0을 선택하면 틀렸습니다. 나오는데 이거 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컴퓨터가 선택한 동전은 해서 컴 초이스를 확인을 해보고 그죠? 저는 0을 선택했죠? 컴퓨터는 0을 선택했죠. 맞았네요. 그쵸? 두 개가 맞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값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출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주석, 그쵸? 설명하는 코드고 주석을 걸게 되면은 이 코드가 그 컴파일 할 때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 번역할 때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값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석을 없애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랜덤의 숫자를 통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저희가 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언타이틀 때 있는 부분에다가 이 IPYNB는 확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과제 10 언더바 학번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공유 이건 덕성여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공유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그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면 안 되니까 뷰어 해서 완료한 다음 주소를 복사해서 얘를 LMS에 올리시고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LMS 제출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주소를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험 종료 뒤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가 아니라 시험을 제출하실 때는 여기서 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IPYNB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 파일을 시험 때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MS 제출하는 방법과
시험에 제출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되면 폴더 열기 하면 그러면 네,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우리 한번 같이 그 조건문에 대해서 수행을 해봤고요. 사실 지금부터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 동안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